소득세율의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세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율도 구간이 바뀐다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효과가 이게 파급이 되는 기본세율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표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세율은 그 양도 차익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0%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부터는 6에서부터 42% 그러면서 단순하게 40%가 42%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구간이 하나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듯이 자, 양도 차익이 1억 5천까지는 그동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6%, 15%, 24%, 35%.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1억 5천에서 5억 이하는 38%, 5억 초과는 40%였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부터는 1억 5천에서 3억 구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3억 구간이 38%고요. 그다음에 3억 초과에서 5억 이하가 40%, 그다음에 5억 초과가 42%.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더 하나 신설됐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양도 차익이 3억이 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득세율 기본세율 변경은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세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고요. 자, 따라서 최고 세율이 4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억 초과일 때는 그동안은 40%일 때는 뒤에 지방세가 10% 붙게 되면 44%예요. 지금은 42에다가 4.1 더하게 되면은 46.2%가 이제 최고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세율 변경은 양도세 중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위 대책원에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요. 먼저 이것도 4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는 꼭 4월 1일 이후에만 중과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투기 지역에서는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10%가 이미 현재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년 조정 대상 지역이란 물론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을 포함한 겁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10% 중과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 중과 그러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자체를 배제시킵니다. 2주택이건 3주택이건 상관이 없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된다. 2주택 이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3주택인데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인천에 집 2채 있다. 인천에 집을 팔 때 20%가 중과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하는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중과가 되느냐 중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중과 외의 사항 중에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도표에서 보듯이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일시적 2주택자 개념에 3년 이내에 집이 2채가 돼가지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흔히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갑자기 집이 2채가 돼가지고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이럴 때는 남편 집을 팔든 부인 집을 팔든 간에 어느 한 채를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도 1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으로 인해서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즉 동거복량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종전주택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취약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고 1주택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할 때, 따질 때 우리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주택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 3년 안에 A라는 주택을 팔면은 일시적 2주택자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그 사이 인터벌이 12개월 이상, 즉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 규모 이하의 2주택자는 이번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래서 그 요건을 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비수도권, 좀 지방이죠.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 한 채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채하고 가지고 있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때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대전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대전에 있는 아파트가 기준시가가 3억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할 때도 10%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한 수도권의 일정 규모, 즉 1억,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인천의 기준시가가 1억이 안 되는 다세대, 즉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고 서울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서울 아파트 팔 때 10% 중과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인천 재개발 지역에 아주 조그만 내가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1억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해당이 됩니다. 왜? 수도권의 아까 재개발 지역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즉 정비구역에 있을 때는 이런 금액에 대한 기준 없이 무조건 외회 없이 중과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경과 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몇 년 전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9270호에 보면은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을 해가지고 2주택이 됐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내가 처분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랬을 때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부동산 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었던 한시적인 그런 경과 규정이 있다는 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중과 대상이 안 되거나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우리가 2013년도에 나왔던 4.1 대책의 후속 조치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시가가 6억 원 이하 이걸 갖다가 취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취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기존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매도인이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주택을 갖다가 취득을 했을 때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 분양이라든지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이 난 주택을 취득을 했다든지. 그런데 여기서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말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양도세 5년간 감면 혜택도 보지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세특례법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특례법 98조에 2항, 3항, 5항, 6항 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기간별로 수도권 밖에서 주었던 혜택이 있고요. 서울만 빼놓고 주었던 혜택도 있고요.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전부 혜택을 준 경우도 있고요. 또
준공 후 장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미분양 주택을 그 시기에 취득하신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하고 협의해서 자기가 이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양도세 중과 예외 조항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주택이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꼭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매입 시기나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중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중과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이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이게 취득하신 분들은 내가 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관련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거는요. 이런 양도세 중과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신다면은 모든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갈 건가? 특히 지역별로 상품별로 어떻게 할 건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특히 요즘에 좀 뜨거운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건지, 지속될 건지, 또한 서울 같은 데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뜨겁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